어릴 때부터 저는 너 참 예민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조금만 큰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옷에 붙은 라벨이 거슬려서 다 잘라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보내는 이메일만 봐도 그래요. 맞춤법 틀린 거, 글씨체 일관성 없는 거, 폰트 크기 안 맞는 거, 띄어쓰기까지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걸 저는 다 잡아내고 화가 납니다. 저는 그냥 무던하게 대충 넘어가는 성격으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바꾸나 싶어 절망스럽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예민하게 태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저의 이 예민함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오늘도 아는 언니의 참견 코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사연은 이 예민한 성격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30대 후반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제일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선생님 저 너무 예민해서 힘들어요 거든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거 내의 같은데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회사 생활을 10년 넘게 했는데도 여전히 예민한 제 성격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너 참 예민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조금만 큰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옷에 붙은 라벨이 거슬려서 다 잘라냈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잠을 잘 못 자서 수학여행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회사 워크숍만 잡혀도 한 달 전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낯선 숙소에 낯선 이불 냄새, 옆 사람의 작은 숨소리까지 다 신경이 쓰이거든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는 더 살기가 싫다. 사는 게 지겹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퇴근길에 너무 지쳐서 횡단보도 앞에서 울다가 집에 들어간 적도 많아요. 이 세상에 정말 개념 없고 예의 없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작은 일에도 저는 금세 화가 나고 속이 막 뒤집히는데 이걸 또 티내지 않으려고 꾹 참고 눈치를 보면서 버팁니다. 제 삶 전체가 이 예민함에 잠식된 기분이에요. 회사에서 직원들이 보내는 이메일만 봐도 그래요. 맞춤법 틀린 거, 글씨체 일관성 없는 거, 폰트 크기 안 맞는 거, 띄어쓰기까지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걸 저는 다 잡아내고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매번 지적할 순 없잖아요. 예민한 꼰대로 소문날까봐 꼭 눌러 참습니다.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쓰러지듯 눕고 싶은데도 먼지나 물자국이 눈에 보이면 결국 청소를 시작하는데 내가 이것까지 하지 않으면 더 살기 싫어질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하게 돼요. 아이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숙제를 대충 해놓으면 답답해서 제가 옆에서 다 하나하나 챙기게 되고 어지러뜨려진 방을 보면 못 본 척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한테도 괜히 미안해지고 나는 또 왜 이럴까 자책하게 돼요. 애도 못 키우고 일도 못하고 밤마다 스스로를 탓하다가 잠이 듭니다. 저는 그냥 무던하게 대충 넘어가는 성격으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바꾸나 싶어 절망스럽습니다. 선생님, 원래 인생은 행복한 건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언제 행복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매일 사는 게 지옥이고 매일매일 버티는 것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이렇게 예민하게 태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저의 이 예민함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사연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버티는 게 다인 것 같다. 이 말에서 사연자분이 얼마나 지치셨는지 느껴졌거든요. 근데 사실 사연자님만 그런 걸 느끼시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예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뿐 아니라 살다 보면 누구나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괜스레 울컥하고 모든 게 다 거슬리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있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이 마음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는 더 커져요. 그러니까 꼭 예민한 사람들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다른 사람보다 좀 예민한 기질을 타고난 분들은 좀 이런 반응이 훨씬 더 자주 크게 나타나는 거죠. 예민한 건요,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좀 타고난 기질 같은 거예요. 수영 선수는 폐활량이 유난히 크게 타고나고 피겨 선수들은 균형 감각이 남다르게 좀 타고나죠. 예민한 분들도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감각의 촉수가 조금 더 발달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예민한 기질이 있는 분들은 어릴 때부터 감각이 섬세하고 낯선 것들을 좀 더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받지 못하면 상처가 깊어져요. 야, 너 왜 이렇게 까다로워?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야? 이런 말들이 마음에 콕콕 박히면서 자신의 예민함을 숨기고 또 버티려다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을 극도로 예민한 사람, 하나도 안 예민한 사람,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면에선 예민하고 어떤 면에선 둔감합니다. 다만 정도와 영역이 다 좀 다를 뿐이에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원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민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 같은 건데요. 이 예민함은 없애는 게 아니라 잘 달래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예민함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누구나 민감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우리가 자극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커져요. 이건 예민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법칙인데요. 이것도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되게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이 자폐 아동들이 까치발을 듣고 걷잖아요. 이 이유 아세요? 왜냐면 이게 이 친구들의 발 뒤꿈치가 너무 예민해서 땅에 닿는 게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좀 낮춰주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면 점점 발 뒤꿈치를 땅에 붙이고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낮추면 우리가 느끼는 과민 반응도 좀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민함을 다루는 열쇠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을 봤을 때 우리 사연자분께서 제일 힘든 이유는 이거 같거든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지? 이 자책입니다. 근데 여기 사연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엔 사소한데 본인이 느끼기엔 필수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소위 허용된 낭비인데요. 뭐 맞춤법 하나, 줄 간격 하나, 폰트 크기 하나까지 다 맞춰야지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게 사연자님에게는 정신 안정제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느끼기엔 쓸데없다고 느낄지 몰라도 스스로한테는 이게 치료이자 방패막이 되는 거니까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이건 나를 위한 투자야. 이렇게 하시면서요. 아까도 제가 예민함 자체보다 사연자님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자책인 것 같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 예민한 분들이 스스로한테 너무 엄격합니다. 자기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찬찬히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지? 아, 왜 대충 넘어가질 못해? 나는 너무 한심해. 그런데 사실 그 자책 뒤에는요, 되게 높은 자기 기대가 숨어 있거든요. 나는 멋진 사람이어야 돼. 나는 뭐든지 잘해야 돼. 완벽해야 돼.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자꾸 나를 때리는 거죠. 이렇게 자책을 하다가 그나마 내가 갖고 있던 그 에너지마저 고갈이 돼버립니다. 사실 현실의 나는 내가 그리는 어떤 이상적인 나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의 나는 그 완벽한 모습과는 다르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한결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흙과 백 사이, 그 넓은 회색지대에 살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중간쯤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100점은 아니더라도 60점은 했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냥 좀 소리내서 나를 칭찬하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야, 이만하면 잘했어. 너 수고 많았어. 이런 훈련이 쌓이면 내가 느끼는 예민함, 자책이 훨씬 덜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예민함을 조절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컨디션 관리인데요. 잠, 식사, 운동, 휴식. 이 4가지만 잘 챙겨도 예민함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아니, 언니,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는 거랑 진짜 실천해보는 거랑 정말 다릅니다. 저희 아이들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 배부르고 잠 푹 자고 일어나면 정말 천사 같지만 잠을 못 자거나 배고프면 막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고 소리소리 지르고 떼쓰는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어른도 똑같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몸만 챙긴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멘탈 관리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감정이익이에요. 단순히 오늘 짜증났다, 화났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행복 5단계, 민감 5단계를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보세요.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침 모닝커피 행복 3점, 점심 파스타 행복 4점, 친구들과의 저녁 행복 5점, 쿠팡에서 산 청소 세제 행복 4점.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빈도를 좀 늘려주시면 돼요. 커피가 나한테 행복을 3점 줬네? 그럼 이번 주엔 2잔 더 마셔야지. 세자가 4점이었네? 그럼 이런 건 아끼지 말고 자주 사자. 반대로 예민함도 좀 기록해보세요. 동료 이메일 맞춤법 예민함 4점, 퇴근길 얌체 운전자 예민함 7점, 탕비실 컵 정리 안 된 것 예민함 2점. 이런 식으로 수치화를 해보면 패턴이 보여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극을 좀 줄여보시고 행복을 주는 자극은 더 늘려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조절을 해보면 예민함이 날 휘두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민함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걸 엑셀로 정리하셔도 좋고 앱이나 다이어리에 기록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데이터화해서 나를 지치게 하는 것, 나를 살리는 것을 구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연자님께서 예민하신 거 절대 단점 아니에요. 이 예민함을 관리만 잘하면 사연자님의 굉장한 강점이자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사연자님이 타고나신 예민함은요, 마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되고, 관리만 잘하면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안테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연자님께서 자책도 좀 멈추시고, 허용된 낭비도 쿨하게 인정해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자극은 늘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조금 줄여가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민한 기질을 없애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요걸 잘 다뤄주고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사연자님께서 예민해서 힘들었던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 예민함도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멋지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사연자님이 더 편안하게 그리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아시죠? 힘든 마음과 복잡한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우리 마음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